보다 편하고 안락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이 있다. 캠핑하우스의 무게 약 2.5톤. 수백 가지 부품을 조립하는 반복 노동이 이어진다. (8m) 이르는 대형 텐트 제작부터 프레임 설치까지 수많은 공정을 거쳐야만 완성되는 고된 작업. 늦더위 속에서도 이들의 열정은 멈출 줄 모른다. 자연과 호흡하는 집, 캠핑하우스를 짓는 이들의 치열한 현장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본다. 전라북도 완주군.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산중턱. 고요하기만 하던 이곳이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트럭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현장에 도착했다.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와 공구들이 가득 실려 있다. 그저 산속 공터로 보이는 이곳이 바로 이들의 작업 공간이다. 며칠 동안 이루어질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재를 확보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현장 일은 준비 작업이 더욱 오래 걸린다. 글램핑 설치 작업을 준비 중에 있어요. 글램핑이 뭐예요? 글램핑이 글래머스 캠핑이라고 해가지고 합성어 형식으로 좀 돼서 왔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캠핑을 좀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캠핑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캠핑 문화도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낭 가득 짐을 지고 떠나는 캠핑이 대세였다면 이제는 가벼운 복장으로 휴양하듯 떠나는 캠핑이 인기다. 그것이 바로 글램핑이다. 글램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캠핑하우스에는 텐트부터 가구, 식기까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때문에 장비와 음식을 일일이 준비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준다. 언제든 캠핑을 즐기고 싶을 때 특별한 준비 없이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캠핑하우스를 짓기 위한 준비 작업이 계속된다. 캠핑하우스라고 해서 단순히 대형 텐트를 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캠핑하우스 하나를 짓는 데 사용되는 자재는 철제 프레임과 목재를 비롯해 수십 가지에 이른다. 자재 하나를 내려놓는 데에도 신중을 기한다. 그 자리에다 갖다 놔야 어디에 뭐가 있다, 또 안전성으로 해서 계속 반복되는 식으로 해서라도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 집의 뼈대를 이루는 골조는 미리 가공된 파이프를 가져와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든다. 개수로 따지게 되면은 한 30개 정도가 들어가요. 상부 쪽에 들어가는 거, 하부 쪽에 들어가는 거. 짧은 거는 한 10kg 정도 되고요. 긴 거 같은 경우는 한 70kg 정도. 70kg나요? 네. 캠핑하우스 한 채에 들어가는 파이프의 무게는 약 1.5톤. 비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의 기초가 되는 골조를 튼튼히 해야 한다. 가장 먼저 가로 4m, 세로 8m,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닥 프레임을 조립한다. 두 명의 작업자는 끊임없이 소통하며 호흡을 맞춘다. 들고 와. 나이스. 됐어, 밀어. 더.
그렇죠. 조금 버겁죠. 힘들기도 하고 차곡차곡 천천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쳐서 일을 못 해요. 무거운 철제 파이프를 옮기는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자칫 한 명이라도 파이프를 놓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 내내 긴장을 놓지 않는다. 총 글램핑을 몇 동을 설치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현장은 5개 동. 바닥이 반듯하게 자리를 잡아야만 좋은 집이 세워질 수 있다. 약 2시간의 반복 작업 끝에 캠핑하우스의 바닥 틀 조립 작업이 끝났다.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 우정윤 씨. 시멘트로 만든 주춧돌을 다듬기 시작한다. 비록 주거용 집은 아니지만 정성과 노력은 일반 집을 짓는 것만큼이나 많이 들어간다. 캠핑하우스는 흙과 나무 같은 자연과 잘 어우러지게 지어야만 한다. 때문에 바닥에 시멘트로 기초 작업을 하지 않고 땅 위에 그대로 짓는다. 대신 이 주춧돌을 받치는 것이다. 프레임 아래에 주춧돌을 끼워서 땅에서부터 약 30cm 정도 띄우는데 이렇게 하면 방바닥과 흙이 맞닿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바닥에서 그 습기라든가 이런 벌레적인 거 그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바닥을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이거 됐으니까 이거 들어버리세요. 캠핑하우스가 다 완성됐을 때 그 무게는 약 2.5톤에 이른다. 그 무게를 버텨줄 10개의 주춧돌을 일정한 간격으로 놓고 고정시킨다. 주춧돌은 캠핑하우스의 가장 아랫부분에서 대들보 역할을 단단히 해줄 것이다. 네. 바닥 올리기까지 작업을 마친 후 좀만 더 위에 밀어봐요. 더 스톱. 한참을 서서 뭔가를 들여다보는 우정윤 씨. 바닥 프레임에 수평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수평이 이루어져야지 모든 게 깨끗하게 나오고 보기도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가구를 놓으면은 가구가 똑바로 돼야 되는 상황인데 수평이 안 맞으면 가구가 이렇게 틀어진다고요. 그럼 문짝도 안 맞고 하니까요. 캠핑하우스를 지을 때 가장 까다로운 일이 바로 수평을 맞추는 것이다. 현장마다 토질도 다르고 경사도도 제각각이라 털을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무엇 하나 대충 넘어가는 법은 없다. 바닥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구멍을 대서 높이를 맞춘다. 이것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이다. 바닥 프레임을 정확히 맞추고 나면 벽 역할을 해줄 파이프를 연결할 차례다. 캠핑하우스의 골조는 조립식으로 시공하는데 해체와 이동이 간편하고 부분 교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어지는 고공 작업, 지붕 골조를 연결하는 것이다. 사다리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무거운 파이프와 아슬아슬한 사투를 벌인다. 꼭대기까지 높이는 한 3.5m 정도 돼요. 힘으로 따지면은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높은 데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위험하고 또 불안하고 또 무서우니까 힘을 쓰고 싶어서 자꾸 정신이 딴 데 갈 거니까 제일 힘들죠. 파이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치수가 맞지 않아서 조립이 되지 않는다.
작은 오차라고 해서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는 크게 벌어져서 결국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파이프가 서로 연결될수록 무게는 더욱 무거워지지만 어디로도 물러날 곳은 없다. 작업이 끝날 때까지 버티고 서 있어야만 한다. 한 3배 정도는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지상에서 올라가가지고 무겁다고 놔버리게 되면 다른 동료가 다쳐요. 또 제품에 하자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적인 게 문제가 제일 심하죠. 무거운 골조를 들고 나사를 풀었다 조였다 하는 일을 수백 번 반복한다. 발이라도 헛디뎠다가는 위험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무게 중심을 잡느라 온 몸에는 힘이 들어가고 손은 점점 아려온다. 가을이 오는 길목이라고는 하지만 내리쬐는 태양은 뜨겁기만 하다. 긴 시간 씨름한 끝에 캠핑하우스의 골조가 완성됐다. 이것이 집의 기본 틀이 된다. 치열한 땀과 인내의 결과로 집이 서서히 모습을 갖춰 나간다. 작업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땀으로 범벅이 된다. 이럴 땐 시원한 얼음물 한 모금으로 뜨거워진 몸을 식힌다. 먹었어요. 누군가에게 캠핑의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이들. 정작 이들은 가족과 여행 한번 가기가 어렵다. 일하는 모습을 자주 봐서 힘은 들어서 뭐 마음 아프다 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 다치지 않고 하니까 좀 많이 믿는 편이죠. 가족을 먹여 살리는 목적만이 아니라 또 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매력 있는 거를 계속 해 나가고 해야지. 굳이 물론 가족을 위해서겠지만 제 꿈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길을 계속 가고 계속 매력이 빠져드는 것 같고. 가족과 꿈은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집 전체의 골조가 완성되면 이제 부분별로 세밀한 시공에 들어간다. 먼저 바닥부터 시작이다. 널찍한 사각 프레임 사이에 철 파이프를 촘촘하게 끼워 넣는다. 지금은 그 데크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 데크 하부에 이제 들어가는 철 프레임 기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재를 만든 위에 마루를 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을 만드는 거죠. 집의 무게를 버텨내려면 웬만큼 튼튼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더욱이 바닥이 공중에 떠 있는 형태라 분명 무슨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긴 철제 파이프 사이사이에 수직으로 또 다른 파이프를 박아서 고정시키는 작업.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긴 파이프에 실리는 힘이 분산돼서 보다 튼튼한 바닥을 만들 수 있다. 안 그래도 더운 날씨에 용접 작업은 작업자를 더욱 지치게 한다. 그런데 그때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땀이 많이 나서 용접하다 보면 젖어서 전기가 와요. 아, 전기가 오셨어요? 네. 늘 안전을 염두에 두고 하는 작업이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괜찮으세요? 네, 뭐 늘상 있는 일인데요. 뭐 손이라든가 뭐 등이라든가 이렇게 젖어 있는 데서 많이 닿아가지고 용접을 하게 되면은 그 용접이
몸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가 약간 흘러서 가요. 그래서 좀 위험하긴 한데 충격이 상당하겠어요. 그냥 놀랄 정도. 네, 한순간 그냥 반짝하는 건 놀라요. 정신이 바짝 들죠 아주. 그래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니 천만다행이다. 놀란 가슴을 잠시 쓸어내린 뒤 다시 작업의 속도를 올리는 우정윤 씨. 용접한 파이프를 길이에 맞게 자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정성을 쏟다 보니 바닥 작업까지 마무리하는데 전체 일정의 반 이상이 소요된다. 많은 사람이 많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저렇게 땅에다가만 해서 1차적인 것만 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이 계속 밟다 보면 이게 계속 꺼져요. 그럼 결국 바닥이 일자가 제가 수직 수평을 원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수직이 아닌 이렇게 자꾸 가라앉은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걸 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작업을 또 할 거고요. 작업 속도가 조금 더디더라도 제대로 하고 넘어가자는 것이 이들의 철칙이다. 한낮에는 뜨겁게 햇빛이 내리쬐더니 어느 순간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다. 심상치 않은 가운데 작업자들도 바빠진다. 비가 오면 감전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둘러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정해진 시공 일정대로 가면 좋으련만 이렇게 날씨가 회방을 놓는 날엔 어쩔 도리가 없다. 네, 현재로서는 지금 비상입니다. 비상. 바깥에서 이렇게 현장 일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비가 많이 와서 피해보거나 화가 나거나 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날씨야 뭐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올 때 왔으면 좋겠는데 꼭 바쁘고 힘들 때 그때가 오더라고요. 행여 빗물이 스며들지는 않을까. 마지막까지 자재를 점검하는 작업자. 이내 예상대로 굵은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한다.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오랜만에 작업자들에게도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다음 날 언제 그랬냐는 듯 날씨가 맑게 갰다. 저거 날라야지. 비 때문에 손해본 반나절의 시간만큼 작업자들은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인다. 기초 작업을 했던 바닥 프레임 위에 널찍한 합판을 깔아서 빈 공간을 채운다. 바닥은 방과 마루로 구분된다. 그리고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목재도 달라진다. 바깥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햇빛이라든가 바람에 이런 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목재를 갖다 깔아주는 거고요. 실내는 또 실내에 걸맞는 목재를 갖다 써서 하는 거라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깥쪽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실외용으로 해서 많이 쓰고 쪽에다가 쓰는 이 합판 같은 경우는 이음새 부분을 최소화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 또는 바닥에서 조금이라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바람적인 거, 부수적인 뭐 벌레적인 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또 방바닥 같은 개념으로 인해서 좀 경고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외부적인 것도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주는 거예요.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의 경우 비나 눈과 같은 습기가 닿으면 썩을 수가 있다. 때문에 마루가 될 부분은 방부 처리가 된 목재를 사용한다. 방바닥이 될 부분은 수평을 맞춰서 튼튼하게 시공하면 되지만 마루가 될 부분은 견고함은 물론 보기에도 좋아야 하니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종일 선체로 작업을 하다 보니 온 몸이 땀으로 흥건한. 여름에는 뭐 그냥 땀에 샤워해요. 이제 골조와 바닥은 완성됐으니 내부 시공에 들어갈 차례다. 이건 뭔가요? 텐트입니다, 텐트. 이게 그 실질적인 이제 집이 되는 거죠, 집. 가로 세로 4m의 텐트. 평수로 치면 약 5평 남짓한 방이 만들어질 것이다. 텐트에는 수십 개의 클립이 달려 있다. 클립이 달린 끈과 끈을 연결해서 프레임에 텐트를 단단히 고정시킨다. 순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일 가운데 중앙. 일명 이제 용머리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그쪽 부분을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밑으로 해서 해야지 밑에서부터 반대로 올라가는 거는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붕부터 시작해 벽, 바닥 순서로 약 50개의 클립을 연결한다.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원단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묶으면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그 어느 때보다 힘 조절이 중요한 순간이다. 이너 텐트는 약간 천재질 계통의 원단을 사용을 하고요. 지붕 같은 경우는 계속 바깥에 햇볕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비닐 계통을 좀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화재가 혹시 났을 경우 좀 사고가 크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아예 방염 처리를 아예 해가지고 나오는 제품이에요. 캠핑하우스를 시공할 때 보통 텐트는 이중으로 친다. 안쪽에 설치하는 텐트가 실질적인 집이라면 바깥에 치는 텐트는 지붕 역할을 한다. 캠핑하우스는 다소 냉난방에 취약할 수 있다. 텐트를 이중으로 치는 것은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외부 텐트는 자외선이나 비바람으로부터 실내를 보호하고 텐트와 텐트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통기성을 좋게 한다. 집 전체를 감싸는 텐트는 크기가 상당해서 방향을 잡기도 힘들다. 작업자들이 힘을 잘 모아야만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마칠 수 있다. 지붕 위에서 축 늘어진 텐트는 무게가 두세 배 더 무겁게 느껴진다. 하프가 굉장히 크네요. 6m 한 20에 6m 20에 예. 길이가 8m. 8m요. 네. 무게로 따지면은 한 60kg 정도 될 거예요. 지붕 위에서 원단의 위치를 맞춘 후에는 바느질하듯 줄을 엮는 작업이 이어진다. 보기에는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면서 꽉 조여야 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매듭이 헐거우면 비나 바람에 마찰이 생겨서 줄이 닳아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위에 보고 작업하시는데 안 힘드세요? 목 아파요. 목 아프시죠? 네, 목 아프고 등도 아프고 학교 다닐 때 벌 쓰는 기분이에요. 지루하리만큼 계속되는 반복 작업.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다 손바닥에 상처를 입는 일도 이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다. 손가락 이런 데가 당기니까 손가락이 좀 아파요. 손가락이요? 네, 힘든 거보다는 손가락이 좀 아파. 그게 또 단점이죠. 오랜 인내와 노력 끝 깔끔하게 작업이 완성됐다.
푸른 산속에 안겨있는 집은 바쁜 일상으로 지친 이들에게 작은 위로를 줄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될 것이다. 이게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신경 쓰고 한 보람이 있네요. 문제는 없고요. 아무 문제 없고. 네, 현재까지 검토를 한 상태에서는 이제 문제되는 건 없고요. 이제 다른 작업을 진행하고 난 후에 이제 최종 작업을 마감을 할 거예요. 며칠 후 캠핑하우스의 마무리 작업이 시작됐다. 이때 등장한 트럭 한 대. 뒤에는 각종 생활용품이 한가득 실려 있다. 살림살이들이죠. 집기류 이런 것도 다 소모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구비가 돼 있다 보시면 돼요. 화장대부터 침대, 탁자 등 8가지 가구가 텐트 안에 들어간다. 캠핑하우스는 밖에서 보면 대형 텐트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집과 똑같다. 때문에 가구부터 시작해서 각종 생활용품, 소모품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까지 캠핑하우스를 짓는 이들이 해야 할 몫이다. 이게 이 가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구가 아니라 이건 그 여기 이 글램핑이라는 거에 걸맞게 맞춰서 주문 생산을 해서 한 거라 그 일반 재질이 일반 쓰는 가구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좀 무겁고 또 크기도 많이 크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조금 무게는 많이 나가요.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기에 꼭 필요한 것만으로 방안을 채운다. 조명을 가구 속으로 집어넣은 것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다. 작업자의 손이 닿을수록 캠핑하우스가 점점 안락한 모습으로 모양을 갖춰나간다. 우리나라의 글램핑 문화가 들어온 건 불과 3, 4년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준비 없이도 캠핑 온 기분을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글램핑을 즐기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연과 가까이 호흡하며 가족과의 추억을 쌓는 시간. 그것이 바로 캠핑하우스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선물이다. 여기 이 글램핑이라는 거는 그 자연하고 좀 일삼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또 캠핑을 처음에 모르시는 분들도 와서 좀 편하게 하실 수도 있고 여행을 다니신 분들에 있어서 좀 생활의 편의성을 갖춘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집에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갈 것이다. 대구광역시 각양각색의 원단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이곳은 바로 텐트를 만드는 공장이다. 이거는 이제 텐트 천장 작업을 하려고 이제 실 끼는 중이고 원단이 크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해서 잘라서 연결해서 정확한 사이즈에 맞춰서 그렇게 작업합니다. 캠핑하우스에 사용되는 텐트는 길이가 약 8m에 이를 정도로 크기가 크다. 그런데 문제는 원단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원단 조각을 이어붙여야만 규격에 맞는 텐트를 만들 수 있다. 텐트를 만들 때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원단이 두껍다 보니 실과 바늘도 두꺼운 것을 쓰는데 봉제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한 바늘 구멍까지도 꼼꼼히 막아줘야 한다. 이 테이프를 안 붙이면은 비가 다 들어와요. 이 테이프를 붙여야 완전 방수가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부분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야만 온전한 텐트가 탄생하는 것이다. 하나의 텐트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단은 무려 70조각. 복잡한 공정 탓에 베테랑 봉제사라도 함부로 엄두를 못 내는 고난도 작업에 속한다. 이거는 안에 망사하고 몸판하고 같이 붙여주는 두 개를 같이 동시에 그러면 이건 글램핑 텐트의 어떤 부분이 되나요? 창문 외부에 설치하는 텐트는 뜨거운 햇빛과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 때문에 방수와 자외선 차단, 차광 기능이 있는 원단을 사용해서 만든다. 우리가 흔히 쓰는 텐트 하나에도 수많은 노력과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캠핑장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안전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비상시 보다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앞과 뒤 양쪽으로 냈고 창문의 개수도 늘렸다. 원단도 결코 아무거나 쓰지 않는다. 예전에는 그냥 그 보통 원단 그냥 썼습니다. 코팅만 해서 그 방수마 되게 해가 그렇게 썼는데 지금 현재는 원단을 방염, 방수, 그다음에 비가 떨어지면 물이 굴러내리게끔 그래 된 그런 원단을 사용합니다. 방염 처리가 된 원단과 그렇지 않은 원단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먼저 방염 처리가 되지 않은 원단은 불길이 번지며 타들어가는 반면 방염 처리가 된 원단은 불이 붙는 듯 하다가 번지지 않고 이내 꺼지고 만다. 타긴 타지만 활활 불이 붙는 그런 모습은 없죠. 어쨌든 사람들의 안전이죠. 부분별로 봉제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어붙이는 일만 남았다. 작업하기 전 원단을 정리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요거는 창문, 벽, 그다음에 뒷문, 앞문, 이 천장 이렇게 해서 이제 합복이 되면은 이제 바로 텐트가 전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공간도 협소한 데다가 원단의 부피가 워낙 커서 작업자는 재봉틀 앞에서 끊임없이 실랑이를 벌인다. 힘이 듭니다. 하나씩 당겨놓고 하는 거. 자, 빨리 움직임이 일반 그 옷이나 이런 작업보다 많이 커요. 이게. 힘이 이 당기는 자체부터 힘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땀이 많이 납니다. 부분을 하나씩 이어서 완성한 텐트 하나의 무게는 약 50kg. 결코 만만치 않은 무게다. 그러다 보니 마치 격한 육체 노동을 한 것처럼 온몸에 땀이 흐르고 작업 속도는 좀처럼 붙지 않는다. 한 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세 명이서 하면은 한 이틀 걸려요. 예, 이틀이 걸리니까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죠, 사실은. 텐트를 만드는 과정은 힘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도 있다. 한때 일거리가 별로 없어서 위기를 맞았던 봉제 공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효자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틀에 걸쳐 완성된 글램핑 텐트.
작업자들의 노고가 이 안에 그대로 녹아 있다. 어떠세요? 이렇게 완성품이 나오고 이거 완성품이 나오면 상당히 기쁘죠. 네. 즐겁고 또 이제 보람을 느끼죠. 나가서 또 텐트에 이래 다 그 골조에 언제가 쳐서 다 묶어서 완성된 제품을 보면 더 행복하죠. 경상북도 청도의 한 캠핑장. 또 다른 모양의 캠핑하우스가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방부목으로 만든 데크 위에 파이프를 직접 연결해 골조를 조립하는데 본격적으로 조립을 하기 전 대략적으로 파이프 위치를 먼저 잡는다. 자, 돌리고. 지붕이 위니까 조립한다고 이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붕부터 먼저 조립을 이제 하는 거죠. 파이프의 위치가 맞는 것으로 확인되면 나사를 조여 고정시킨다. 골조가 세워지면 텐트를 덮을 차례. 5명의 작업자들이 대형 텐트를 붙잡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이건 역시 텐트는 이중으로 설치하는데 외부 텐트를 파이프에 단단히 고정시킨 다음 실내에 또 하나의 텐트를 설치한다. 방이 될 공간이다. 그런데 방 한 구석에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는데 뭘 만들려는 걸까? 샤워실 설치 중이에요. 아무래도 샤워실이 비치가 돼 있으면 손님들이 이제 또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캠핑하우스는 발전해 간다. 더위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텐트 안은 여전히 한여름처럼 무덥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여름에 이렇게 실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밖에 덥잖아요, 온도가. 실내에서 작업하다가 그 더운 밖을 나오면 그 밖이 시원해요. 그 정도? 네. 하지만 찌는 듯한 무더위도 작업자의 열정을 막지는 못했다. 샤워기를 설치하고 물탱크와 배관을 연결하면 그럴듯한 샤워장이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텐트 안을 안락하게 꾸미는 일만 남았다. 소파와 침대를 비롯한 생활용품들을 내실 있게 채운다. 자연을 품은 집, 캠핑하우스가 완성됐다. 이곳에서 누군가는 쉼을 얻고 누군가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것이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집을 만들겠다는 다짐. 그 흔들리지 않는 다짐으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저희 손으로 이게 텐트가 지어지면 손님들이 찾아와서 즐겁게 노시잖아요. 뭐 그런 모습 보는 것도 뭐 뿌듯하고 뭐 전체적으로 다 뿌듯하고 뭐 기분 좋죠. The sun goes down in front of me, reminds me where I wanna be, with you and you alone. And I just need to let you know, not gonna come down, down off of these clouds. All these heroes come and go, but I still stand.
시원해요. 저희는 또 이런 주변에 이렇게 가까운 계곡이 있어서 잠깐 더울 때 와서 잠깐 또 체력 보충도 좀 하고 여기만큼 좋은 데가 있을까요?